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64살이고요. 작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42년 동안 교단에서 살았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백화점 밥집에서 우연히 들은 초기 입주자 할인 한마디에 마음이 쏠려서 평생 모은 돈을 정리해 실버타운에 들어갔어요. 처음 2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그런데 빈방이 늘어나자 세상이 금세 달라지더군요. 보증금은 나중에가 되었고 저는 밤마다 몰래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배우며 길을 찾았습니다. 74살에 내용증명이라는 걸 써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결국 바다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2의 이웃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이런 일을 겪고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74살 할머니도 할 수 있었으니까 분명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중학교 동창 4명이서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만났다가 드디어 자유롭게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만날 장소는 시내 백화점이었어요. 옷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랜만에 멋을 부려보자 싶어서 새로 산 재킷을 입고 나갔어요. 거울을 보니까 62살이지만 그럭저럭 봐줄만 했어요. 어머, 영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먼저 온 정수기가 반갑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우리 넷은 중학교 때부터 친했는데 다들 결혼하고 애 키우느라 바쁘다가 이제야 여유가 생긴 거죠. 아이고, 다들 늙었네. 그래도 우리 영자는 여전히 곱네. 미순이가 농담조로 말하니까 다들 웃었어요. 사실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도 늘었고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만은 20대 같았어요. 쇼핑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8층 식당가에 올라갔어요. 한정식집을 골랐는데 평일 점심이라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오래간만에 수다를 떨 수 있었죠. 영자야, 너 퇴직하고 어때? 심심하지 않아? 은희가 물어보니까 솔직히 좀 허전하긴 했어요. 42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만나러 가던 생활이 갑자기 끊어지니까. 글쎄,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요즘은 좀 무료해. 딸애는 신혼이라 바쁘고 나 혼자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처음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점점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초기 입주자 할인이라고 해서 30%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 70대쯤 되신 어르신과 얘기하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여드리고 있더라고요. 호텔급 식사는 기본이고요. 주치의도 상주하고 있어서 건강관리 걱정 없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분들께 짐이 되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했어요. 자녀한테 짐이 되지 않는다. 그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문화 프로그램도 정말 다양해요. 서예, 노래교실, 요가, 수영. 매일 할 일이 있으니까 지루하실 틈이 없으실 거예요.
미순이도 제가 다른데 정신이 팔린 걸 알았는지 옆 테이블을 힐끔 보더라고요. 영자야, 뭐야? 실버타운 얘기하나? 응, 좀 신경 쓰여서. 사실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은 전부터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광고도 많이 나오고 요즘 트렌드라고 하던데. 그런데 막상 내 일로 생각하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택시 연계 서비스도 있어서 병원 갈 때도 편하시고. 무엇보다 같은 또래 분들과 함께 지내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옆 테이블 어르신이 그래도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라고 하시니까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기 입주자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기회 놓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요즘 실버타운이 인기라서 자리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테이블은 어느새 조용해졌어요. 다들 옆 테이블 대화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점심을 다 먹고 나오는데 정말 우연히도 실버타운 홍보 부스가 있더라고요. 백화점 1층 로비에 깔끔하게 꾸며놓았는데 사진들이 정말 예뻤어요. 어머님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구경해보세요.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전단지를 건네주더라고요. 받아보니까 정말 화려했어요. 호텔 같은 로비, 반짝이는 실내 수영장, 카페 같은 라운지. 요즘 어르신들은 자녀분들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노후를 원하세요. 여기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정확히 찔렀어요. 스스로 서는 노후. 딸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게 제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우리 딸도 결혼했는데 신혼살림 차리느라 바쁘고 사위도 직장 생활로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노인 부모까지 신경 써야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싶어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실버타운이 각광받는 거예요. 자녀분들도 안심하시고 어머님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고. 친구들은 영자야, 우리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라고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혹시 견학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설명회가 있는데 오시면 시설도 구경하실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전단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노인분들 표정이 정말 밝더라고요.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분, 라운지에서 커피 마시는 분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밤 딸 지선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선아, 엄마가 요즘 좀 심심해서 그러는데 실버타운 같은 데 관심이 있어. 엄마, 갑자기 왜요? 지금도 혼자 잘 지내시잖아요. 아니야, 엄마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너희한테 나중에 짐이 될까봐 걱정돼서. 전화 너머로 지선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짐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신혼인데 시어머니까지 신경 써야 한다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스스로 서는 노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전단지 속 그 밝은 표정들. 한번 알아만 보자. 설명회라도 들어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설명회 장소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었는데 1층부터 실버타운 홍보물들이 가득 붙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니까 깔끔한 회의실이 있었어요. 의자가 100개 정도 놓여 있었는데 거의 다 찼더라고요.
대부분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어르신들이셨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안내하는 직원이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저는 가운데쯤 앉았는데 좌우로 비슷한 나이 분들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타운 운영팀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앞에서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정말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어르신들, 요즘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팀장이 마이크를 들고 질문하니까 여기저기서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대답들이 나왔어요. 자녀들한테 의존해서는 서로 힘들어집니다. 자녀들도 자녀들 생활이 있고 어르신들도 당당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마음속으로 맞아, 그래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이제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이 있는 거예요. 팀장이 리모컨을 누르니까 앞쪽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물 전체 모습이었어요. 20층짜리 고층 건물인데 유리창이 반짝반짝 빛나고 앞마당에는 분수대까지 있었어요. 총 300세대 규모이고요. 개인 원룸부터 투룸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개인실 내부였어요. 호텔 같은 침실에 깨끗한 화장실, 작은 주방까지. 혼자 살기엔 충분해 보였어요. 모든 방에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응급 상황에는 즉시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용시설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실내 수영장은 호텔급이고 헬스장에는 최신 운동기구들이 가득했어요. 도서관, 카페, 당구장까지. 식당은 어떤가요? 한 어르신이 질문하셨어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식단을 제공합니다. 스크린에 식당 사진이 나왔는데 정말 고급 레스토랑 같았어요. 넓은 홀에 깔끔한 테이블들, 그리고 뷔페식으로 차려진 음식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언제든지 식사하실 수 있고요. 개인 취향에 맞춰 메뉴 조정도 가능합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와, 정말 좋네요 라고 감탄하시더라고요. 문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다른 분이 질문했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서예교실, 노래교실, 요가, 댄스, 영어회화.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있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즐겁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예 작품을 들고 웃고 있는 분, 요가 동작을 따라하는 분들. 의료 서비스는 어떤가요? 제가 궁금해서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주치의가 상주하고 있어서 건강검진부터 응급처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근 대형 병원과 연계되어 있어서 전문 치료가 필요하시면 바로 연결해 드려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한 분이 계셨어요. 원룸 기준으로 보증금 1억 3천만 원, 월 관리비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팀장이 잠깐 멈추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현재 초기 입주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보증금을 30% 할인해 드립니다. 회의실이 웅성웅성해졌어요. 30% 할인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하지만 이 혜택은 이번 달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가로 받아야 해요. 그 말에 불안감이 생겼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혹시 중도에 나가게 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인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당연히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처리해요. 언제든지 원하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그 대답에 안심이 됐어요. 혹시 모르니까 나갈 수 있다면. 설명회가 끝나고 시설 견학을 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사진보다 더 좋더라고요. 로비는 정말 호텔 같았고 수영장에서는 몇 분이 수영하고 계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표정 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죠? 안내하는 직원 말이 맞았어요. 모든 분들이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견학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이 많았어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이 문제지. 그날 밤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42년간 교사로 모은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소형 아파트. 전세로 내주면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실버타운 보증금을 낼 수 있더라고요. 퇴직금에서 5,6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아파트 전세금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따로 저축해두고.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 결정일까 고민이 됐어요. 다음 주에 딸을 만났어요. 지선이와 사위 민수까지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지선아, 엄마가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지선이가 젓가락을 놓고 저를 봤어요. 엄마, 정말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미리 준비해야지.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사위가 어머님, 저희는 괜찮은데요. 라고 했지만 표정을 보니까 내심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실버타운이 어떤 곳인데요? 지선이가 물었어요. 제가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좋은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그리고 할인 혜택까지. 엄마가 좋으시면 상관없는데, 그래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지선이 말투가 좀 시큰둥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조언도 구했고. 영자야, 나라면 해볼 것 같은데? 요즘 혼자 사는 것도 불안하고. 실버타운에서 또래들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정수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결국 마음을 정했어요. 해보자.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하자. 이틀 뒤 실버타운 사무실에 다시 갔어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는데 좀 복잡하긴 했지만 중도 해지, 시 보증금 환불 조항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저희가 책임지고 편안하게 모셔드릴게요. 상담 직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저희 운영회사는 대형 기업이라 안전하고요. 계약서대로 정확하게 처리해드려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퇴직금에서 5,600만 원을 이체했어요. 통장에서 그 큰 돈이 나가는 걸 보니까 좀 아찔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2024년 6월 1일 드디어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입주 첫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새 환경에서의 첫날이라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죠. 창문을 열어보니까 작은 정원이 보이고 아침 햇살이 정말 예뻤어요.
7시 정각에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1층에 있는 식당은 정말 호텔 조식 뷔페 같았어요. 넓은 홀에 깔끔하게 차려진 테이블들, 그리고 한쪽 벽면을 따라 길게 설치된 음식대. 어머님, 처음 오셨네요.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이름표를 보니까 영양사 김미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제 입주했어요.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영자입니다. 아, 윤영자 어머님, 미리 정보 받았어요. 혹시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나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평소에 혈압약을 먹어서 염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저염식 코너를 따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여기 있는 음식들은 모두 저염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저당 음식들도 있고요. 정말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더라고요. 밥, 국, 반찬들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과일이며 요거트까지. 아침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벌써 20명 정도 계셨는데, 다들 조용히 식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밝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작은 대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좋겠어요. 제가 혼자 앉아 있으니까 옆 테이블에 계신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머니, 새로 오셨나 봐요. 저는 박말순이라고 해요. 네, 저는 윤영자예요. 어제 입주했어요. 박말순 언니는 저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이셨는데 정말 활발하신 분이었어요. 목소리도 크고 웃음도 시원시원하고. 영자야, 우리 언니 동생 하자. 여기서는 서로 의지해야 해. 그렇게 첫 친구를 사귀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시설을 둘러봤어요. 2층에는 문화강좌실들이 있었는데 벌써 서예 수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참여하세요. 복도에서 만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월요일 서예, 화요일 노래교실, 수요일 요가, 목요일 영어회화, 금요일 댄스. 매일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3층에는 도서관이 있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몇 분이 책을 읽고 계셨어요. 책장에는 소설부터 건강서적까지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었고, 큰 창가에는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4층은 운동시설이었어요. 헬스장에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운동기구들이 있었고, 물리치료실에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한 분을 치료해드리고 계셨어요. 어머님, 물리치료 받으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 제가 무릎이 좀 아픈데. 그러시면 내일 시간 잡아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무료로 검진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세심한 서비스더라고요. 5층에는 실내 수영장이 있었어요. 물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몇 분이 물속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수영복은 없어서 그냥 구경만 했는데, 다음에 꼭 수영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비에는 카페 겸 라운지가 있었어요. 소파들이 편안하게 배치되어 있고, 창가 쪽에는 작은 테이블들이 있었어요. 커피 향이 좋더라고요. 어머님, 커피 드시겠어요? 처음 오신 분은 서비스로 드려요. 직원이 친절하게 권하는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이고 벤치에서는 어르신 2분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정말 여기 왔길 잘했구나. 그때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어요.
둘째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서예 교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어르신들, 서예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썼는데 선생님이 1대1로 지도해 주시니까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다른 분들과 서로의 작품을 보면서 품평하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화요일 노래교실에서는 옛날 가요를 많이 불렀어요. 산골소녀, 백만송이 장미, 애수. 젊었을 때 즐겨 부르던 노래들이라 금세 따라 부를 수 있었어요. 영자 씨,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혹시 합창단에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수요일 요가 시간에는 몸이 많이 굳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간단한 동작도 따라 하기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천천히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물리치료실이었어요. 이차석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제 무릎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무릎 관절염 초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부터 관리 잘하시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어요. 매일 이런 운동 해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가르쳐 주셨는데 일주일 정도 하니까 정말 무릎이 편해지더라고요. 식사 시간도 정말 즐거웠어요. 박말순 언니와 함께 앉아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영자야, 너 퇴직 전에 뭐 했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아이고, 그럼 우리 영자는 똑똑하네. 나는 평생 애들 키우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았어. 말순 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자식들이 도시로 나간 뒤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여기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정말 좋아. 혼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항상 누군가와 얘기할 수 있잖아. 그 말에 공감이 갔어요. 저도 퇴직 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최봉규 아저씨도 합류하셨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데 전에 작은 상점을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선생님, 여기 와서 어때요? 만족하세요? 네, 정말 좋아요.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이제는 집 같아요. 최 아저씨는 세상사에 밝으신 분이었어요. 경제 상황이며 정치 이야기까지 듣고 있으면 재미있더라고요. 저녁 시간에는 라운지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어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내일 일정도 얘기하고 마치 대학교 기숙사에 사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제 생일날이었어요. 6월 15일이 제 생일인데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식당에 내려갔더니 제 자리에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더라고요. 윤영자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영양사 선생님과 다른 직원들이 나와서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입주민분들도 박수를 쳐주시고. 어머, 영자야 오늘 생일이었어. 축하해. 말순 언니가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니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오후에 딸에게 전화했어요. 지선아, 엄마 여기 와서 정말 좋다. 오늘 생일인데 케이크까지 준비해줬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입주민들끼리 단톡방도 만들었어요.
행복한 실버타운 가족들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재미있는 사진들을 올리고 맛있는 식사 메뉴를 자랑하기도 했어요. 오늘 점심 갈비찜 정말 맛있었어요. 라운지에서 본 일몰 사진이에요. 너무 예뻐서 찍었어요. 내일 서예 작품 전시회가 있다니까 모두 오세요. 정말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저녁에는 내일 또 뭔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설렘이 있었어요. 택시 연계 서비스도 정말 편했어요.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신청했더니 정말 친절한 기사님이 오셔서 병원까지 모셔다 주고 진료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어머님, 다음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할인도 해드려요. 2개월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런 게 실버타운의 장점이구나. 왜 사람들이 여기 오고 싶어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랑하기도 했어요. 정수가, 나 여기 와서 정말 잘했어. 매일 할 일이 있고 친구들도 생기고. 너도 한번 구경 와봐. 와, 영자야. 정말 좋은 곳에 갔네. 나도 나중에 기회 되면 알아볼까. 그런데 8월 말쯤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8월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7시에 식당에 내려갔는데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음식대에 놓인 반찬 종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전에는 김치, 나물, 조림, 무침 이렇게 8가지 정도 나왔는데 그날은 5가지밖에 없었어요. 오늘 반찬이 좀 적네. 말순 언니가 의아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영양사 김미영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오늘 반찬이 평소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그게 일시적으로 조금 조정했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화요일에는 더 이상했어요. 반찬이 4가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것도 전날 남은 것 같은 반찬들이. 이거 어제 먹던 건데? 최봉규 아저씨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셔틀버스였어요. 전에는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4시. 이렇게 2시간마다 시내로 나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9월부터 갑자기 하루에 2번만 운행한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셔틀버스 운행 시간이 조정됩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2차례만 운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공지를 보고 다들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우리 병원 갈 때는 어떻게 해? 시간 맞추기도 힘든데.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직원들은 입주민분들의 이용률이 낮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은 9월 둘째 주에 일어났어요. 우편함에 관리비 인상 통보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관리비 조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이었는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시설 운영비 상승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월 관리비가 조정됩니다.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조정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나 더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1년이면 180만 원이나. 말순 언니가 화가 나서 즉시 사무실로 달려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이게 뭐야? 계약할 때는 관리비 30만 원이라고 했잖아. 갑자기 15만 원을 더 내라고?
사무실에는 운영팀장과 상담 매니저가 앉아 있었는데 우리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조정이에요. 어쩔 수 없다니. 무슨 소리야? 시설 유지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고 인건비도 올랐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뭔가 변명 같더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이 가격이야? 제가 물었어요. 입주율이 올라가면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언제 올라가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스러워졌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입주민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관리비 얘기가 주요 화제였어요. 원래 계약할 때 관리비 30만 원에 좋은 서비스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 45만 원의 서비스는 점점 줄어들고 맞아요. 요즘 음식도 예전만 못하고 프로그램도 자꾸 취소되고 그러고 보니 문화 강좌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영어회화 시간에 갔더니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휴강합니다. 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댄스 교실도 마찬가지였어요. 요가 시간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었고 선생님들이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한 입주민이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개인 사정이라서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선생님은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가장 황당한 건 물리치료실이었어요. 2차석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갑자기 안 오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픈 날이 있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물리치료실 문에 임시 휴진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새로운 물리치료사를 구하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새로운 선생님은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른 직원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치료사 선생님 급여를 밀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빈방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아주머니, 요즘 새로 오시는 분들 많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보다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한 층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복도를 지나다 보면 불이 꺼진 방들이 많았어요. 처음 입주할 때는 거의 다 차 있다고 했는데 왜 나가시는 거예요? 글쎄요. 관리비도 오르고 서비스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제야 상황이 보였어요. 입주민들이 나가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말순 언니, 최 아저씨와 함께 라운지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거 뭔가 이상해. 처음 약속과 너무 달라. 맞아요. 계약할 때는 호텔급 서비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최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장사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더 지켜보자. 혹시 정말 일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10월에 들어서면서 조식 뷔페가 더 간소해졌고 청소 서비스도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라운지 커피 서비스가 유료로 바뀐 거예요.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라운지
음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됩니다. 커피 3,000원, 차 2,000원. 전에는 무료로 마실 수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뭐야? 계약할 때 라운지 서비스 무료라고 했잖아.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운영진은 운영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됐구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 10월 첫째 주 월요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순 언니, 최 아저씨와 함께 운영팀장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아침 9시 1층 사무실 앞에서 만났어요. 말순 언니는 평소보다 단단한 표정이셨고 최 아저씨도 심각해 보였어요. 영자야, 오늘은 확실하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운영팀장 김민수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를 보더니 억지로 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이시죠? 팀장님, 우리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교사 생활을 42년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 계약할 때 약속하신 서비스와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가 너무 다릅니다. 식사 질은 떨어졌고 문화 프로그램은 대부분 취소됐고 물리치료실도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관리비는 50% 인상이라니.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들 말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고, 일시적이라는 게 언제까지예요? 말순 언니가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그건 입주율이 개선되면. 입주율이 언제 개선돼요? 지금 한 층의 절반도 안 차 있잖아요. 최 아저씨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팀장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우리 보증금은 안전한 거죠? 제가 핵심을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돌려주실 수 있는 거네요. 팀장이 잠깐 멈춰서 생각하더니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그건 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고, 계약 조건이 뭔데요? 처음에는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말순 언니가 따져 물으시니까 팀장이 서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중도 해지에 대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요? 해지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처음 설명과는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건 상담 매니저와 상의해야 하는 사안이고, 팀장이 계속 회피하려고 하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팀장님, 우리는 지금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요. 처음 약속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복잡해요? 우리 돈인데. 최 아저씨가 화를 내시니까 팀장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해지 사유가 불충분하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환불을 신청하셔서 순서를 기다리셔야 해요. 무슨 순서요? 환급 순번이 있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순서를 기다리라니.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건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4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팀장님,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무슨 절차요? 서면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서면을 요구하니까 팀장이 더욱 난처해했어요. 그건 내부 규정이라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내부 규정이면 더욱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계약 당사자인데. 팀장이 땀을 흘리면서 상부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반복했어요.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나왔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말순 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이거 완전히 우리를 우롱하는구나. 맞아요.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 딸 지선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선아, 엄마가 큰일 났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실버타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서비스 축소, 관리비 인상, 그리고 환불 거부.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변호사라도 만나봐야 하는 건 아닌가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엄마 같은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선이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요. 74살 할머니가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다 있다던데. 사실 저는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 말고는 잘 몰랐어요. 인터넷 검색은 딸이 가르쳐 준 적이 있지만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가 아니구나 싶어서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켰어요. 처음엔 뭘 검색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실버타운 환불이라고 쳐봤더니 관련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타이핑이 서툴러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가면서 정말 답답했지만 참고 했어요. 분쟁 조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뭔지 몰라서 다시 검색해 봤더니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다툼을 해결해 주는 제도라고 나와 있었어요. 내용 증명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법적 효력이 있는 편지 같은 건데 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받았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소비자 상담센터라는 곳도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찾아서 메모해뒀어요. 1372번. 그날 밤 3시까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눈도 아프고 손목도 아팠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 언니와 최 아저씨에게 제가 밤새 알아본 것들을 얘기해드렸어요. 분쟁 조정이라는 게 있대. 그리고 내용 증명이라는 것도. 최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나도 장사할 때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럼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자야,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해? 우리가 할 줄 알아? 말순 언니가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언니, 해보자.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날 오후 용기를 내서 전화했어요. 처음엔 떨렸는데 상담원 분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상황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 조건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다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상담원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걸 메모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잘 안 써졌지만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서 자세한 도움을 받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할 수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메모하고 실버타운 분쟁 사례, 내용 증명 작성법, 소비자 피해 구제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하면서 하나씩 배워갔어요. 일주일 후 다른 입주민분들과도 얘기해봤어요.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희도 환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영자 선생님이 뭔가 방법을 찾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끼리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말순 언니, 최 아저씨,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이명순 할머니, 김철수 할아버지까지 해서 총 6명. 매일 저녁 7시에 라운지에서 모여서 오늘은 뭘 알아봤는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터넷 검색 담당, 최 아저씨는 전화 상담 담당, 말순 언니는 다른 입주민들 의견 취합.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눴어요. 영자야, 넌 정말 대단해. 이런 걸 다 어떻게 배웠어? 언니, 밤마다 휴대폰으로 공부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74살에 휴대폰 검색을 배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밤마다 공부하고 전화 상담받고 서류 준비하고 정말 바쁜 한 달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액션을 취할 준비가 됐어요. 한 달 동안의 공부 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길 시간이었어요. 먼저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봤어요. 형광펜을 사와서 중요한 부분마다 표시했어요. 제15조. 서비스 제공 기준을 실버타운은 갑입주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중도 해지일이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 원문을 보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처음엔 어려운 말들 때문에 이해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법률 용어를 찾아보면서 하나씩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 받았던 모든 공지사항을 모았어요. 말순 언니가 꼼꼼하신 분이라 다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관리비 인상 안내, 셔틀버스 운행시간 변경, 문화 프로그램 휴강 공지, 라운지 서비스 유료화 안내. 이런 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니까 서비스 축소의 증거가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최 아저씨 아이디어로 실버타운 변화 일지를 만들어서 매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 9월 15일 아침 반찬 8가지에서 5가지로 축소 2024년 9월 20일 셔틀버스 하루 4회에서 2회로 감소 2024년 10월 1일 관리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50%. 인상 2024년 10월 10일 물리치료사 근무 중단 물리치료실 임시 폐쇄 2024년 10월 15일 영어회화 교실 무기한 휴강 2024년 10월 20일 라운지
음료 서비스, 유료 전환.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기록하니까 우리가 당한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진이었어요. 요즘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웠거든요. 식당 음식이 줄어든 모습, 문 닫힌 물리치료실, 휴강 안내가 붙은 강의실. 이런 걸 몰래 찍어서 증거로 모았어요. 일주일 후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을 했어요. 전화로 예약하고 직접 찾아갔어요. 어머님, 자료를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상담을 맡은 김영민 변호사님이 우리가 준비한 서류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계약 위반을 입증할 수 있어요. 서비스 축소가 명확하고 일방적인 관리비 인상도 문제가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이 될 거예요. 변호사님이 내용 증명 작성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는 쓰지 말고 사실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밤새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실버타운 운영진 귀하. 본인은 2024년 6월 1일 입주한 운영자입니다. 계약 시 약속하신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점 식사 서비스 질 저하. 2점 문화 프로그램 대폭 축소. 3점 의료 서비스 중단. 4점 셔틀버스 운행 횟수 50% 감축. 5점 일방적 관리비 50% 인사. 6점 라운지 무료 서비스 유료 전환. 위 사항들은 계약서 제15조 서비스 제공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 내용 증명 도달 후 14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운영자인 처음 써보는 내용 증명이었지만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을 참고해서 나름 그럴듯하게 작성했어요.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직원분이 처음 보내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처음이에요 라고 했더니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발송 후 3일 뒤 실버타운 운영진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내용 증명 받았는데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까요? 어조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건성으로 대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과 함께 가겠어요. 우리 6명이 함께 사무실에 갔어요. 이번에는 팀장뿐만 아니라 상담 매니저까지 나와 있었어요. 어르신들, 내용 증명 내용 잘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도 있어서. 무슨 입장이요? 우리는 계약서대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말했어요. 한 달간 공부한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어머님, 그래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죠. 계약서 제15조 위반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최 아저씨도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이제는 안 통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날도 명확한 답은 못 얻었지만 상대방 태도가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끼리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했어요. 환불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영자 선생님, 내용 증명 양식 좀 보내주세요. 최 아저씨, 오늘 상담 결과 어땠어요?
모두들 내일 소비자원에서 집단 상담 받아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받았어요.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도 신청했어요. 6명이 각각 신청하니까 제법 큰 사안이 됐더라고요. 지자체 노인복지과에도 민원을 넣었어요. 관내 실버타운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신고한 거죠. 신문사에도 제보했어요. 처음엔 망설였는데 말순 언니가 우리만 당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야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 지역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어요. 74세 할머니의 내용 증명 한 장. 실버타운과의 보증금 반환 투쟁기. 기사 제목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내가 기사에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실버타운 운영진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협의를 좀 해보죠. 드디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액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한 번에 모든 분의 보증금을 드리기는 어렵고, 분할 상환은 어떨까요? 분할이면 언제까지요? 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끼리 상의한 결과 분할이라도 받기로 했어요. 대신 서면으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환불은 이번 달 안에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성과를 얻었어요. 74살의 내용 증명을 써서 큰 회사를 상대로 승리한 거예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한 달 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더 당당해 보이고,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구나. 2024년 12월 첫째 주, 드디어 첫 번째 보증금이 들어왔어요.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정말 받을 수 있구나. 정말로. 휴대폰으로 단톡방에 소식을 알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 환불 들어왔어요. 곧바로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와, 영자 선생님 축하해요. 우리도 곧 받겠네요. 정말 해냈구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실버타운에는 우리 6명 말고도 환불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복도에서 만나면 다른 입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자 선생님, 정말 돈을 받으셨다면서요? 저희도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하시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또 다른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기존 6명에 새로 합류하신 9명까지 총 15명의 환불투쟁단이 된 거죠. 하지만 이분들 대부분은 인터넷도 어려워하시고 서류 작성은 더욱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한글도 잘 못 써서 이런 걸 어떻게 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의 내용 증명을 대신 작성해 드리기 시작했어요. 개인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각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15명의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우체국 직원분도 어머니, 요즘 자주 오시네요 라고 농담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서류 작성법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하는 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할머니, 상담센터에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버타운 계약 위반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런데 전화기 너머 사람이 빨리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나이가 많아서 잘 안 들려요라고 하세요. 그럼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통화 대본도 만들어서 나눠 드렸어요. 어떤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가장 힘들어 하신 건 컴퓨터나 휴대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조작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할아버지, 여기 검색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소비자 상담센터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야? 나왔네. 82세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에 성공하셨을 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달라지신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포기하자. 이러시던 분들이 조금씩 적극적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영자야, 내가 오늘 소비자 센터에 직접 전화해 봤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 말순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한편으론 힘들기도 했어요. 낮에는 다른 분들 도와드리고 밤에는 제 일 처리하고 체력적으로 버거웠거든요. 어느 날 밤 너무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딸 지선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엄마가 쓰러지시면 안 돼요. 딸 걱정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김순옥 할머니가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에 다시 힘이 났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 처음으로 혼자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을 들으면 피로가 다 잊어지더라고요. 2025년 1월 두 번째 환불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예정대로 2월에 세 번째 이자 마지막 환불까지 완료됐어요. 돈을 모두 돌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른 분들도 순차적으로 환불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순옥 할머니, 이철수 할아버지. 한 분씩 보증금을 받아가시는 걸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인터넷을 배우고 내용 증명을 작성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함께였어요. 말순 언니가 용기를 주셨고 최 아저씨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고 다른 분들도 각자의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3월 말까지 우리와 함께 환불 신청을 했던 15명 모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셨어요. 마지막 분이 환불을 받으신 날, 우리 모두 라운지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자, 우리 모두 잔들어요. 비록 커피잔이지만 말순 언니가 건배사를 하시니까 모두들 웃으면서 따라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 대단해. 그런데 파티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이제 다들 여기서 나가야 하니까. 몇 달 동안 함께 고생하면서 정말 끈끈한 정을 쌓았는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니. 영자야, 우리 나가서도 계속 만나자.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렇게 약속하고 2025년 4월 초에 실버타운을 나왔어요. 짐을 싸면서 지난 10개월을 돌아봤어요.
처음 2개월은 천국 같았고, 그 다음 4개월은 지옥 같았고, 마지막 4개월은 정말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어요. 74살에 인터넷을 배우고, 내용 증명을 쓰고, 법률 상담을 받고,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실버타운 로비에서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운영팀장 김민수 씨가 와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팀장님도 처지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서로 힘든 일이었죠. 마지막까지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분도 직장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니까. 택시에 올라타면서 실버타운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아직도 몇 분은 남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언젠가는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길. 그런데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까? 다시 고민이 시작됐어요. 딸네 집 근처로 갈까 생각했지만, 그러면 결국 딸에게 신세를 지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전남의 작은 바닷가 마을. 어렸을 때 친구들과 바다에서 놀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2025년 4월 20일, 4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기차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더 가니까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구나.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바다 냄새, 소금기 어린 바람. 어렸을 때 맡던 그 냄새 그대로였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새로 지은 펜션들도 있고, 도로도 포장되어 있고, 하지만 바다만은 그대로더라고요. 부동산에 가서 집을 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방 2개에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어요. 할머니, 이 집 어때요? 혼자 살기에 딱 좋아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안내해준 집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앞마당에 서면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전세 3천만 원. 실버타운에서 받은 보증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이사한 첫날 밤, 혼자서 마당에 나와 바다를 봤어요. 파도 소리가 어찌나 정겨운지. 서울에서는 차 소리, 사람 소리에 익숙했는데,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자연 소리만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기서 조용히 살면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어요. 바닷가 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기 가는 사람. 혹시 영자 아니야? 뒤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동창 순이가 서 있더라고요. 40년 만에 보는 얼굴인데도 금세 알아봤어요. 순이야, 너 순이지. 아이고, 영자야, 정말 너구나. 언제 왔어? 2사람이 붙잡고 울었어요. 정말 반가웠거든요. 순이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결혼해서 농사 지으며 살았는데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가시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영자야, 너는 뭐 하고 살았어? 서울 갔다가 왜 다시 왔어? 실버타운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얘기해 줬어요. 아이고, 영자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도 혼자서 다 해결했다고? 혼자 한 게 아니야. 다른 분들과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순이가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어요. 그날 오후 순이가 다른 동창들도 데리고 왔어요. 영자야, 명자랑 옥분이도 여기 살고 있어.
다들 과부가 됐지만 명자는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고 옥분이는 손자 돌봄으로 바빴다고 했어요. 아이고, 영자야, 40년 만이네. 우리 영자가 제일 똑똑했는데 역시 서울 나가서 잘 살았네. 친구들이 반겨주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순이 집에서 간단한 환영 모임을 가졌어요. 70 넘은 할머니들이 모여서 옛날 얘기를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영자야, 기억나?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다에서 조개 잡다가 물에 빠진 적. 그때 명자가 소리 지르는 바람에 어른들이 다 달려왔지. 웃고 울고 추억에 젖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친구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순이는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했고, 명자는 가게 일이 힘들어서 그만둘까 고민이라고 했어요. 옥분이는 손자 돌봄 때문에 자기 시간이 전혀 없다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서로 돌봐야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자식들은 다 바쁘고 우리끼리라도 의지해야지. 그렇게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매주 화요일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가고, 목요일에는 바닷가 산책을 하고, 일요일에는 돌아가면서 집에서 함께 식사하기로. 아프면 병원에 같이 가고, 혼자 먹기 싫으면 함께 먹고, 생일이면 소박하게나마 함께 축하하자고. 돈 많이 드는 실버타운 갈 필요 없어. 우리가 서로 돌봐주면 되잖아. 순이가 한 말인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바다를 봐요. 날씨에 따라 바다 색깔이 다르고 파도 소리도 달라요. 비가 오는 날에는 회색 빛이고 맑은 날에는 푸른 빛이고, 시장에 가면 어묵 국물도 공짜로 주시고, 과일 가게 아저씨는 할머니, 이거 달아요 라며 귤 한 개씩 맛보라고 주세요. 할머니,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가 어때요?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동네 사람들이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건 친구들과의 시간이에요. 화요일 장보기는 정말 재미있어요. 4명이 함께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 조금씩 사서 나눠 먹고. 영자야, 이거 어때? 고등어가 싱싱하네. 언니, 저건 너무 비싸. 저쪽 가게가 더 싸. 목요일 바닷가 산책도 빠뜨릴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면서 걷고 바다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옛날에 우리 여기서 소라 잡던 거 기억나?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어렸는데. 이제 다 할머니가 됐네. 일요일 함께하는 식사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돌아가면서 집에서 만나는데 각자 자랑거리 음식을 준비해와요. 순이는 손맛 좋은 된장찌개, 명자는 바다에서 갓 잡은 생선구이, 옥분이는 직접 담근 김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먹으니까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 맞아. 음식은 역시 함께 먹어야 제맛이지. 6월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뒷마당에 상추, 깨십, 고추 같은 것들을 심었는데 매일 물 주고 돌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영자야,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랐네. 저녁에 쌈 싸 먹자. 친구들이 놀러와서 함께 따먹는 채소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7월에는 실버타운에서 함께 고생했던 분들이 놀러 왔어요. 말순 언니, 최 아저씨. 영자야,
여기 정말 좋다.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맑고. 언니도 여기 와서 살까? 그래도 되나? 나도 혼자 사니까 외로워. 말순 언니도 고향이 시골이라고 하시니까 진짜로 이사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우리가 실버타운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잘된 일 같아. 왜요? 그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 그리고 서로 끈끈해졌고.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모이지도 못했을 거야. 최 아저씨 말씀이 맞았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이 더 소중했어요. 8월 어느 저녁 바다에 지는 노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작년 이맘때는 실버타운에서 관리비 인상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노을을 보고 있다니.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딸 지선이에게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어요.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딸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나 봐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9월에는 동네에서 작은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 실버타운에서 배운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90세 할머니가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에 성공하셨을 때의 그 기쁜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면 상담해 드리기도 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이상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데 일단 도장 찍지 마시고 계약서 가져오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겪었던 힘든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4살에 배운 것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산책, 7시에 텃밭에 물 주기, 8시에 아침 식사. 오전에는 독서나 집안일,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동네 일 돕기, 저녁에는 바다에서 노을 감상. 단순하지만 매일매일이 충실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마음의 평안이에요.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항상 불안했거든요. 내일은 또 뭐가 바뀔까?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경제적 부담도 없고. 어제 순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자야, 우리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아. 비싼 시설에서 남한테 의존하며 사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훨씬 좋지 않아? 정말 그래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였어요. 화려한 실버타운의 시설들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소중해요. 비싼 관리비를 내면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소박하지만 안정된 생활이 더 행복해요. 남한테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게 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제 제2의 황혼이 정말로 시작됐어요. 바닷가에서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그런 소박하지만 따뜻한 노후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74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어려운 일에 맞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둘째,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셋째, 정보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있어요. 처음엔 어렵지만 조금씩 배우다 보면 할 수 있어요. 소비자 상담센터 1372, 법률구조공단. 이런 곳들이 도와줄 거예요. 넷째, 기록을 남기세요. 계약서, 공지사항, 영수증. 작은 서류 한 장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정말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화려한 시설보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 돌봐가며 살고 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평범한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비싸고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따뜻하고 안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74살 할머니도 해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다가 있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제2의 황혼을 즐기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